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대한민국 근대화의 천병 YMCA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이 YMCA가 우리 대한민국을 근대화시키는데 아주 큰 일을 했고, 아마 YMCA 운동이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 대한민국처럼 YMCA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근대화되지 못했어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YMCA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빨간 글로 된 것만 읽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아주 큰 축복을 하셔서 나라를 이뤘지만 하나님이 두 가지 귀한 선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1910년도에 경술국치해에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는 빼앗겼지만 그때 하나님이 우리 나라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첫 번째, 신구약이 1910년도에 완전히 번역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 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우리말로 읽음으로 위로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들마다, 목회자들마다 교회에서 나라 이름 서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회들마다 그 울분을 토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참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나라를 잃었지만 우리나라 신구약 66권이 완전히 번역된 때가 몇 년도라고요? 1910년.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큰 선물이 있었어요. 그 선물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 선물이 YMCA, 영맨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 이거는 1844년에 영국에서 조지 윌리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그를 추종하는 12명의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진 조직이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YMCA의 모토가 된 말씀입니다. YMCA는 어떻게 일어난 운동이냐 하면 1800년대 초부터 영국에서 일어난 혁명이 뭐냐 하면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산업이 발달하면서 시골에 있던 청년들이 도시로 물밑을 밀려 들어오는데 그 도시는 그 청년들을 다 흡수해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막 서울로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이 그 삶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또 그 삶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상상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때 조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붙들고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12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 해가 1844년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YMCA, 그 YMCA 운동의 모토가 바로 이
출애굽의 정신입니다. 출애굽의 정신은 우리가 아까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또 너희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세 가지 정신이에요. 그 세 가지 정신이 뭡니까?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하나님의 소유, 자녀가 된다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자유의 정신은 뭐냐? 내가 어디에 던져줘도, 어디에 내어 던져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 예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그 자유와 생명과 이런 권리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나다라는 것처럼, 나는 크리스찬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자유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너는 나의 소유가 됩니다. 두 번째,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소명의식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직급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교사가 됐던, 경찰관이 되었던, 법관이 되었던, 장사하는 사람이 됐던,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됐던,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에게 무슨 권한을 주셨느냐? 왕같은 제사장의 권한을 주십니다. 왕이 얼마나 권력이 셉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입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한테 매달립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의지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사명, 이 시대적 소명, 그거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된다 그랬죠? 하나님과 이 세상에 구별되는 것은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 정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사는 사람. 출애굽은 바로 이런 정신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가있던 그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약에 그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가나안을 개척하면 노예로서의 삶밖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면서 광야 학교로부터 그들이 이 세 가지 소명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자유의 정신, 소명의식, 자기 정체성을 뚜렷하게 갖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7 족속의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나마 그 땅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아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끌고 들어갔어도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가나안 땅을 여호와화시키지 못하고 아마 가나안화돼서 히브리 민족은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우리가 가서 그 정신을 전하자, 그렇게 만들어진 운동이 YMCA 운동이랍니다. 미국으로 1878년도에 미국에 건너오게 되고 미국의 젊은이들을, 크리스찬 젊은이들을 이 YMCA 운동으로 청소년들의 영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신체적 운동의 증진을 위하여 YMCA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던 YMCA 운동이 이게 대한민국에 오게 됐는데 우리나라에 언제 왔느냐? 1903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 YMCA 운동이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1903년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조선 말기 때라, 그리고 일본이 또 러시아가, 청나라가 다른 외세들이 우리나라를 언제든지
잡아먹으려고 아주 그냥 우는 사자처럼 그런 달려드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이 YMCA 운동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깨어내고 그들의 개화와 개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신을 세우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정신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이 비록 일본에게 나라와 영토는 뺏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신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완전 번역된 66권의 성경 신구약. 두 번째는 YMCA 운동을 통해서 시리에 빠졌던, 실패방에 빠졌던 그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소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 바로 이 YMCA 운동이었다. 그런데 이 YMCA 운동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지금 스포츠에 있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YMCA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젊은이들이 그 YMCA를 가서 그곳에서 스포츠도 배우고, 또 청소년들이 거기서 또 소망도 갖게 되고, 또 새로운 삶도 찾게 되고, 그래서 이 YMCA 운동이 나라를 잃은 젊은이들을 일깨워내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한국의 YMCA가 정말 한국을 뒤집을 만큼 큰 운동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바로 이승만이라는 속출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이 한국의 서울의 YMCA 총무 학감을 맡음으로 말미암아 전국의 그 YMCA 운동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YMCA, 한국의 YMCA 운동은 이승만이라는 그때만 해도 이제 아직 대통령이 아니죠. 이제 막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한국으로 가야 할 것인가, 미국에 남을 것인가 귀로에 있을 때 그는 한국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가 1910년도예요. 자,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MCA 운동의 모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성과 출애굽의 가나안 여정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로 변혁시키고 개혁하자는 그런 정신의 모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YMCA 운동은 에큐메니컬 영성 훈련이고 영성 운동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YMCA 운동은 국가의 권력과 제도에 의한 사회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인간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자 하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 이제 여름방학이 7월달 되면 한국은 이제 방학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시골 진짜 심심해요. 시골에 방학이 되면 강으로 수영하러 다니든지,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발달하면 강에서 낚시를 하든지, 아니면 산에 가서 매미를 잡든지, 새집을 꺼내가지고 새를 알을 꺼내다가 그거를 키워가지고 또 날려보내든지 이러면서 이제 여름을 보내는 거예요, 시골에서. 그런데 한 일주일도 한 8월 달쯤 되면 이제 기대가 막 상승이 돼요. 뭐냐 하면 이때만 해도 이제 한국의 농활 대학생들이 와요. 농촌활동 대학생들. 이 사람들의 농촌 학생 대학생들은 그때 그 학생 대학생 누나들이 형들이 와가지고 캠프를 열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거기 가면 여러 가지 미제 제품도 많고 새로운 학용품 같은 것도 있고, 또 새로운 노래도 배우게 되고 새로운
새로운 그 율동도 배우고 그런 시간을 이제 옛날엔 주일학교에서 했지만 그 전에는 이 대학생들의 농활이부터 시작. 그렇게 시골에 들어왔어요. 농촌활동 대학생들. 그런데 그 농촌활동 대학생들이 주로 했던 게 뭐냐면 이 YMCA 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뭐 통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노래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뭐 그런 노래들 여러 가지. 예. 그 노래들이 전부 다 외국으로부터 들어와가지고 번역이 돼가지고 한국 어린이들에게 그 새로운 노래들이 가르쳐지고 율동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고 보면 이 YMCA 운동이 시골 곳곳에도 이렇게 퍼져나갔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젊은이들의 생각과 그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정신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불어넣고, 그래서 저도 그것이 꿈이 되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면서 나도 나 크면 저렇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제가 대학교 때 다닐 때는 1980년대 후반쯤인데 중반쯤인데 저는 그때 우리 교회의 청년들 데리고 시골에 몇 교회 이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 있잖아요. 다 시골에 가면 그런 교회 가가지고 제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썸머 캠프 열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거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재미나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어디로부터 온 거냐?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옛날에 YMCA 운동이었어요. 우리나라 축구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1900년 초에 미국 상선이나 미국의 군대 군함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미국의 군인들이 그 배 위에서 아니면 그것을 이제 좁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그 해변가에서 공 갖다 놓고 막 차고 이러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 물고기를 저게 뭘까? 그러면서 배우기 시작해나간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나중에 학교에 들어오고 학교에 이제 축구팀이 만들어지고 농구팀이 만들어지고 야구팀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스포츠가 청년들에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옛날에 찬양도 배우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정신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혁명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YMCA 운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것과 우리 1900년도 초에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거의 맞아떨어지니까 한국의 YMCA 운동이 불길같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YMCA 운동은 창립 초기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만 복음만 전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재미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 YMCA 운동이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YMCA 본부에다가 선교사들이 편지를 보내고 요청서를 보내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YMCA 운동이 1903년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에 들어왔을 때 YMCA 운동을 처음 했던 데가 이름을 뭐라 붙였냐면 황성기독청년회. 이게 초창기 YMCA 운동의 최초예요. 황성기독청년회. 그렇게 이제 한국의 YMCA 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언제 이 YMCA 운동이 활성화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04년 미국에 왔죠. 미국에 와가지고 5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서 1910년도에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 남아서 대학교에 교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데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학위를 5년 만에 받을 수 있었던 큰 이유가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학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버드에 가가지고 2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고 석사학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으로 내려와서 1년 만에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천재였느냐? 물론 그분의 어떤 그 천재성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선교사들의 도움이었어요. 왜? 처음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 고종의 밀사로 올 때
선교사들은 고종의 밀사 이면에 그 속에 무엇을 이승만에게 원했냐면 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한국을 일깨울 수 있는 새로운 정신을 배우기를 바랐던 그러한 요망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1904년도에 미국에 올 때 그에게 많은 추천서를 적어보냈어요. 그 추천서 속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1995년도에 어디를 들어갔냐 하면 한국의 그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한 4년 동안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영어를 얼마나 잘했는지 졸업식 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졸업 연설을 할 정도로 영어로, 그 정도로 영어도 공부도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을 충분한 교육을 했다라는, 그리고 아펜젤러가 배제학당을 세울 때 완전히 그 미국의 대학교 학제 그대로 4년의 학제를 그대로 옮겨다가 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배제학당에서 공부를 했지만 사실은 미국의 학제를 그대로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와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이분은 그냥 막 월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에 가서 프린스턴에서 또 공부하게 되고 2년 만에 석사하게 되고, 그 모든 걸 바탕으로 해서 박사학위를 그냥 바로 받을 수 있도록 5년 만에.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선교사들의 간절한 요망은 한국 기독교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엘리트를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 엘리트가 누구였느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학위를 받자 한국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빨리 이승만 대통령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한국 기독교가 발전하는데, 그 양반을 미국에서 배웠던 그런 모든 어떤 학식이나 지식이나 이걸 가지고 한국을 발전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청이 불기같이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쉽게 한국으로 오도록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YMCA 본부였어요. 그 YMCA에 한국의 서울 총무로 이승만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 한국에 와서 이승만이 YMCA 운동을 하면서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이분은 이 YMCA 운동을 하면서 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젊은이들이 막 깨어나고 젊은이들이 새로운 학문에 대한 그 열정이나 열망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야 하는 그런 확신들이 그들 속에 있는 걸 보고 교육에 엄청난 메리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결국 보면 그가 대통령이 돼서도 교육 정책을 철저히 이루어 나갑니다. 그 당시만 해도 조선에 있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제가 늘 얘기했죠. 처음에 초창기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아시아의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좀 특이하게 차별이 났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구별되셨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게으른 걸 봤어요. 일을 안 해. 다 집에서 그저 노름하고 술 먹고. 그런데 왜 저들이 저런 거에 대해 저렇게 타락하고 왜 저렇게 게으른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국의 지리학자이자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이 학자가 여자분인데 한국에 와서 한국을 살면서 한국의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고 부지런한지를 아는데도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 그래서 왜 일을 안 하냐 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냐 하면 일을 열심히 하면 뭐래? 열심히 농사 지어 놓으면 가을 되면 탐관오리들이 와가지고 다 걷어가는데, 열심히 벌어내서 일해놓으면 뭐예요? 열매 맺혀놓으면 저 탐관오리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는데 세금으로.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낫지.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는데 누가 일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이웃 나라들을 비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97년도에 이렇게 쓴 글이에요. 조선은 관료들의 탐욕과 착취로 빈곤한 국가가 된 것이며, 조선인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높은 나라다. 그렇게 평가를 해놓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1800년대 말 1900년 초에 이제 일본이 막 한국을 막 압제하고 막 들어오고 이럴 때 사람들이 아유 저 일본은 꼴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또 농사 지으려면 탐관물이 다 가져가니까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사람들이 어디를 갔냐, 간도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간도, 중국 땅의 간도 알죠? 그리고 연해주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국 조선 사람들이 연해주나 간도에 가가지고 그 황무지를 농촌으로 개간하고 그곳을 개간해서 엄청난 부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일을 하기 싫어서 게으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회가 주어지면 한국 사람들이 근면함과 부지런함과 열심히 새로운 그 황무지도 개척해내고 간도도 개척해내고 연해주도 개척해내고, 그것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들인지 근면한 사람들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뉴욕의 이민자들 아닙니까? 근데 외국 정치인이나 세상 사람들이 코리안 그럼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의 코리안들의 근면함. 예. 우스운 얘기로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야채 가게 이런 걸 하고 있었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두 명 이제 야채 가게를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야채 가게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은 24시간 야채 가게를 열어서 한다는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전부 다 아침에 해 뜨면 나왔다가 해지면 다 집에 들어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유태인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팔고서 저쪽하고 이제 유태인들이 서로 한국 사람들하고 유태인하고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나와서 옥수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해가 지는데 꼭 유태인들이 문을 닫을 때 닫고 나야 한국 사람들은 문을 닫는 거야.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아예 3시간을 해가 져도 안 닫고 한국 사람들이 문 닫을 때까지 3시간을 더 문을 열어놨대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질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아예 문을 안 닫고 24시간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이 야채 가게들을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인수해서 한때는 야채 가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 한국 사람들이 그걸 다 부를 이뤄냈죠.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면 열심으로 힘을 내서 근면하고 자식을 위하고 가정을 위한다면 한국 남자들은 가서 몸이 찢어질 때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개척지도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내고 황무지도 가서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고, 연해주에 간도에 살던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잘 사는지 소문이 나가지고 한국에 있던 사람들이 막 이제 연해주로 간도로 막 나가기 시작했죠.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된다. 교육에. 그래서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은 교육 대통령이에요. 제가 봤을 때. 교육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열심으로 교육에 열심을 했는지 1913년 YMCA 운동을 여기서 막 이제 벌렸는데 전국을 돌면서 YMCA 운동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각 교회들이 세워진 곳, 학교들이 세워진 것만 있으면 전국을 돌면서, 여러분 그때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기차가 있었겠어요? 마차 타고 자전거 타고 걸어서 그렇게 다니면서 1년 반 동안을 전국을 돌면서 이 YMCA 운동을 벌이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박사학위 받은 그 지식을 전하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 젊은이들에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1910년도에 한일협박이 나는데 1911년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젊은이들 깨어나니까 일본이 이제 깜짝 놀랐죠. 아,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국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일본 사람들이 YMCA는 못 건드렸어요. 왜? 일본은 그때까지만 해도 기반이 유럽과 미국이었어요. 유럽 나라들과 미국이 일본을 저쪽으로 지지를 해줘서 동남아를 전체를 다 식민지 시키는데 처음에는 다 유럽과 미국이 전부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만약에 기독교를 핍박하거나 YMCA 운동을 핍박하면 일본은 유럽과 미국을 핍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은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숨쉴 수 있는 숨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기독교를 전파하고 YMCA 운동을 전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큰일 났어요. 이제 이러다가는 한국 사람들이 전체가 전부들 깨어나면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까 YMCA 운동을 못하게 하거나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미국과 유럽이 싫어하니까 몰래 105인 사건을 일으켜요. 기독교인들이 데라우치를 그 당시에 일본 총독이었어요. 데라우치를 암살하려고 한다라는 소문을 팍 퍼쳐요. 그래서 105인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잡혀서 갈 것 같으니까 한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다시 이승만을 급히 다시 미국으로 보내버려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무슨 책을 쓰느냐? 한국 교회의 핍박 이런 책을 써서 전 세계에 그 일본이 한국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다른 거는 한국말도 못 쓰게 하고 학교에서 일본어 가르치고 창씨개명하고 막 난리를 치면서도 교회에서 한국어로 예배 드리는 거는 타치를 안 했어요. 못했어요. YMCA 운동은 타치를 못했어요. 왜? 이 YMCA 운동은 미국과 유럽에 본부를 둔 거고 기독교는 유럽과 미국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운동이 교회를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고 한글을 학교에서는 못 배우는데 교회에서는 한국어 예배가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는 한국어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는 한국어 성경을 읽게 되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깨져.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국이 거저 어느 날 갑자기 눈뜨고 하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더라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그 역사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1910년도에 한일 합방되었지만 나라는 이렇지만 하나님이 한국을 새롭게 건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YMCA 운동을 주심으로 해서 한국 사람들이 정신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걸 통해서 가나안을 하나님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나라는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YMCA 운동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생각과 사고가 깨어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 거기에 사용받은 인물이 바로 이승만이라는 사람입니다. YMCA 운동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운동은 계속해서 농촌운동으로 번지면서 4H, 4H 운동으로 바뀌고 그 4H 운동은 나중에 새마을 운동으로까지 번지게 돼요. 그래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YMCA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갈 거니까 오늘 다 끝났으니까 다 끝났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